자, 5단원 정규분포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거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배웠나 하면 이선 확률 변수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했고, 앞단원에서는 이제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특정한 값을 가지는 거였고, 확률도 그 값에 따라서 특정한 값을 가질 수 있는 함수를 앞단원에서 배웠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값이 아닌 범위를 가지는 거를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가지는 확률 변수 x가 범위를 가질 때, 그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 하고,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가 범위를 갖기 때문에 이제 확률도 어떤 범위, 그리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형태인 건데, 자, 일단 알아야 될 것은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영역, 주어진 전체 영역의 넓이,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 확률을 계산할 때 넓이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우리가 확률의 총합은 1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전체 넓이는 1이 된다, 이 사실만 조금 알아주시면 되고, 자, 앞에서 배운 표현, 이 표현 A부터 B까지,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량, 확률, 질량 함수였을 때는 A랑 B 사이에 있는 확률 변수 값의 확률을 일일이 다 더했지만, 여기서는 주어진 영역 A부터 B 사이의 영역의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를 구하면 이제 그 함수의 그 부분에 주어진 문제에서 혹은 물어보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1번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고 상수 k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주어진 영역은 0부터 2까지입니다. 그러면 살짝 함수를 그려보면 이제 여기에 k라는 값이 있을 거고, 4분의 1 길이로 슉 올라가서 0부터 2 사이에 있는 범위를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 전체 영역의 넓이는 얼마다? 1이다. 요 사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의 함수값은 2분의 1 더하기 k가 되겠고,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k, 그 다음에 높이는 2가 되겠고, 나누기 2분의 1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얼마다? 1이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2분의 1 더하기 2k는 1이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k는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명심해야 될 건 주어진 영역에서의 전체 넓이는 얼마다? 1이다. 자, 대표형 2번 풀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이 주어졌고, 주어진 어떤 확률 변수의 범위의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먼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0부터 2 사이에서는 특정한 값 k를 일정하게 가질 거고, 자,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나? k가 나오네. 그러니까 k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0이 나오죠. 그러면은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요 전체 넓이가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4대리꼴 넓이니까 3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높이 k 그리고 나누기 2분의 1 하시면 1이다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약분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5니까 이렇게 해서 k가 5인 걸 알 수 있다, 5분의 2인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1부터 3 사이의 영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디 영역을 구하면 된다? 여기서 1이 있을 거고 3이 여기 있죠. 그러면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 영역에서 요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요 부분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 5분의 2를 뺀 5분의 3이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의 확률이다. 자, 두 번째 정규분포 볼게요. 정규분포는 일단은 그러니까 요런 식을 의미해요. 요런 식. 근데 이런 식을 함수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라는 건데, 자 정규분포는 일단은 자연계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를 나타내면 얼추 이런 함수와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거고, 자 요 함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일단 요런 함수를 뭐라 한다? 정규분포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n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적어요. 그래서 평균은 m,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을 알면 되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정규분포는 어떻게 된다? x가 m인, 평균이 m인 대칭인 종모양이다. 그래서 전체 이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전체 넓이는 1이다. 그 다음에 x축을 정근선으로 하면서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평균일 때 제일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나눌 때 이런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건 요 제일 많은 게 평균이다.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 분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분산이 크면 클수록 분산은 평균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으면 평균에 몰려 있는 애들이 적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점점 이렇게 내려온다 라는 사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 평균이 다를 경우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라는데, 우리가 앞으로 뭔가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 분산이 다 다르면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표준화라는 걸 합니다. 표준화라는 걸 하고, 그때 표준화라는 걸 하면 어떻게 바뀐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누면 표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항분포 앞에서 했었죠. 이항분포는 이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죠. 평균은 NP였고, 그 다음에 분산은 NPQ였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 문제들 필수형 풀어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요거를 따른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뭐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10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뭘 의미하나? 10보다 작은 영역. 자, 10보다 작은 영역은 이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은 1이었고 우리는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 했으니까 10보다 작은 영역은 당연히 0.5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1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은 마찬가지로 0.5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할 수 있고, 니은도 마찬가지로 니은은 이제 5보다 작거나 같은 부호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부호. 자, 그러면 10부터 5만큼 떨어져 있는,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10보다 5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작은 영역, 요 영역과 10부터 5만큼 떨어져 있는 15란 영역. 자,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영역의 넓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디귿. 자, 디귿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면 이제 10이 있겠고, 자, 9부터 11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9가 있을 거고 11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영역. 그 다음에 11부터 13. 11부터 13은 여기부터 여기. 자, 요 영역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구간의 길이는 2 똑같지만 우리는 평균에 가장 많은 애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연히 여기 영역, 요 영역이 당연히 넓이가 훨씬 넓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대표형 2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표준화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워볼게요. 자, 정규분포가 요걸 따른다.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요걸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딜 구할 건가 보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10이 있고 8이 있고 14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표준화라는 걸 합니다. 자, 표준화라는 걸 하면 이제 P가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X는 Z로 바뀌고 표준을 했다라는 의미로 Z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8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마찬가지로 14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여기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가 0.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의 영역, 여기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영역, 그리고 요거 무슨 의미인가 보면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0이 있겠고, 자, Z가 1이네요. 그죠?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요 영역, 보이시죠? 요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얼마다? 0.3413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0부터 2만큼의 사이의 영역, 0부터 2 사이의 영역, 요만큼은 얼마다? 0.477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을 읽어보면, 자, 이만큼은 얼마가 될까요? 이만큼은 0.4772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은 표에 없죠. 표에 없지만 우리가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는 누구와 같다? 0부터 1 사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얼마다? 0.3413이다. 그래서 답은 0.3413과 0.4772를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형 세 번째. 자,
이렇게 문장으로 문제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때 해석을 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2,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정규 분포다. 평균이 60이다. 표준 편차가 6이다. 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몸무게가 53kg 이하인 학생은 전체 몇 명이냐?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뭐가 궁금한 거예요? 확률을 구할 건데 어떤 확률? 53보다 확률 변수가 작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줘야 된다?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9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문제에서는 요만큼의 영역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의 영역을 한번 그리면 이거 꼭 그려보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려서 계산하시고, 자, 여기에 영역이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요걸 줬죠. 이 영역은 어디 영역이 될까요?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네요. 요만큼이 0.433이다. 우리는 여기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 왼쪽 0을 기준으로 왼쪽의 전체 영역의 넓이는 0.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의 답은 0.5에서 뭘 빼주면 된다? 0.4332를 빼주면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0.0668이 될 거고, 문제에서는 퍼센트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한 6.68%가 답이 되겠네요. 자, 대표형 4번 봅시다. 400명의 학생 수학 점수의 평균은 72, 표준 편차는 10. 자, 그러면 정규 분포는 72를 따를 테고 10의 제곱이겠죠. 자,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자, 그러면 수학 점수 9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자, 표준화를 하게 되면 90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지? 1.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역을 구해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1.8이어서 요것보다 큰 영역이 궁금할 겁니다. 문제에서는 이걸 알려줬죠.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영역은 얼마다? 0.46이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영역은 0.5에서 0.46을 뺀 0.04가 되겠고, 자, 90점 이상일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총 400명이니까 여기다가 0.04에다가 400명을 곱한 16명이 90점 이상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대표형 5번 볼게요. 모집 정원이 160명인 1000명이 응시했다.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5.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자,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위 몇 %에 들어야 되는 거야? 0.16%에 들어야 돼요. 퍼센트가 아니죠. 상위 0.16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로 나타냈을 때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뭐라고 할까요? K라고 해봅시다. 점수를 기준으로 요만큼의 영역의 넓이가 얼마다? 0.16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여기 보니까 요걸 줬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요만큼이 당연히 0.34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이 표준화한 값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요 값을 표준화했을 때 1인 거죠. 자, 그러면 K를 표준화하면, 자, 정규 분포가 지금 뭘 따르고 있어요? 정규 분포는 평균 70, 표준 편차가 15. 따라서 우리가 K라는 값을 K라는 값을 표준화했을 경우에, 그러면 70을 빼고 15를 나누게 되겠죠. 그때가 값이 얼마다?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나와야 돼? 85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률, K 이상일 확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0.16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걸 표준화해서 값을 계산한 거. 자, 대표형 6번 볼게요. 자, 이항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요걸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저 개념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항분포는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어떻게 따르냐? 이제 앞에서 배운 게 있죠. 평균은 NP. 그러니까 NP는 64에서 2분의 1을 곱한 3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은 NPQ였죠. 그러니까 Q가 2분의 1이니까 32에서 2를 나누면 16이겠고 4의 제곱으로 적으면 되겠네요. 자, 이 정규 분포에서 우리는 뭘 구하라? 요걸 구하라 라는 거고, 이걸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줘야겠죠. 표준화를 하게 되면 28에서 32를 빼고 4를 나눈 거와 40에서 32를 빼고 4를 나눈 값 계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겠고,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한 거죠. 요만큼이 얼마다? 0.477이다.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얼마다? 요만큼은 0.3413이다. 따라서 4772와 3413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8185, 0.8185 이렇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형 7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50 이상 6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 한 개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 이거는 독립 시행이고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자, 그러면 이항분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시행 횟수는 100번이고 4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4의 약수의 눈은 1, 2, 4 이렇게 3개죠. 그러면 확률은 2분의 1이겠네요. 한 번 던졌을 때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이항분포는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정규분포가 바뀐다. 그래서 평균은 NP, 분산은 NPQ. 따라서 5의 제곱.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50회 이상인 확률과 60회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연히 표준화를 마찬가지로 또 해줘야죠. 그래서 50에서 50을 빼고 5로 나눈 거. 표준화했다 라는 표시로 Z를 해주고, 60에서 50을 빼고 5로 나눈 거.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0. 여기는 얼마? 2.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살짝 그려서 요 영역을 구할 거고, 문제에서 요만큼을 줬으니까 요만큼의 영역의 넓이는 얼마? 0.4772가 됩니다. 4772.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